안녕하세요. 하봉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 백서 반역정치 대해부와 윤 대통령의 고함이란 책의 결론에 해당되는 제9장 문재인 퇴임 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역대 대통령의 전관예우입니다. 문재인이 퇴임하면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퇴임 문제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6공화국 초,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87 체제 이후 첫 희생자는 바로 전두환 대통령 내외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친구 노태우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에도 불구하고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이유는 군사정부에 대한 민주화 세력의 반감과 국민 정서에 따른 것, 전국 구도 역시도 여소야대란 전국 구도가 작용한 것입니다. 결국 여론에 몰린 전두환 내외는 백담사의 현대판 교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전두환 대통령 내외의 곤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YS 정부, 문민정부로 넘어가 다시 5.18의 책임자로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사법적 심판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성공한 군사혁명도 처벌된다는 선례를 남겼으나 한편으로 11.6이라고 하는 국난을 극복하고 조국 근대화를 완성했을 뿐 아니라 성공적 민주화에도 앞장섰던 전임 정부에 대한 균형 잡힌 방식은 결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자유와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혹은 독재적 방식도 수용되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가 남북 간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택하고 수많은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월권과 거짓말까지 자행했던 링컨 대통령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독재자로 비판받은 루즈벨트 대통령도 진정한 자유의 소자인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영국이 석탄 노조의 탈주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자 노조에 대한 원칙과 과감한 대응으로 영국을 구한 마가렛 대처 수상과 함께 1960년대 중반 말레이 연망에서 쫓겨난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오늘날의 스위스의 기초를 다진 리콴유 수상은 31년의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자유세계의 수호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건국과 유교를 극복하고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진 이승만 대통령의 삼성개헌이나 조국 근대화의 위협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도 길게 보아 자유세계의 소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민주화는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 그리고 지도자의 리스크도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 자율과 규율이라고 하는 전혀 상이한 요소의 결합인 것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도덕, 관습, 법으로 대표되는 사회 규범에 속하는 자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자유 질서를 부정한 자에게 자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위해를 가하는 자에게 규범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지도자의 리스크를 인정하고 지도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적 직위에 응당한 책임이란 뜻이죠. 바로 서독수상 빌리 브란트는 국제적 지명과 우호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비서의 간첩 혐의로 전격 사임한 바 있으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선거 부정과 관련한 거짓 증언으로 사임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 결여된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친북 정권들의 연달아 집권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친북 정권들의 대북 지원은
붕괴 위기에 북한을 기사회생케 하고 핵개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친북 정권들은 스스로가 적영웅, 반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범 집단, 수용소 국가, 노예 국가를 지원한 셈이 됩니다. 친북 정권들의 여적죄, 이적죄는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에 의해서 척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는 직위에 맞게 극형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